자, 진짜 똑똑하고 날고긴다는 트레이더들조차 순식간에 파멸로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덫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무한물타기의 파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해설에서는 이 끔찍한 덫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잔고 영원. 네, 아주 심플한 숫자지만 5년차 전업 트레이더 진우 씨가 실제로 마주해야 했던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새벽 3시, 캄캄한 방 안에서 진우 씨의 모니터에 알림창이 하나 딱 뜹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모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지잖아요? 수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단 하루, 밤낮 만에 그냥 블랙홀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5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았던 베테랑이 왜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됐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우 씨가 결코 원칙 없이 막 들이대는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초기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확실한 지지선을 찾았고 전체 자본의 딱 10%만 진입시켰고요. 거기에 3%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딱 끊어내는 자동 스탑로스, 즉 손절매까지 철저하게 걸어뒀단 말이죠. 아주 교과서적이고 이성적인 플랜이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훌륭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주문이 체결된 직후 시장은 그의 정교한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아래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8%를 가리키죠. 본인이 설정해둔 손절선까지 불과 0.2% 남은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마우스 위에 올려둔 진우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털리면 뼈아픈 확정 손실이 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 확 몰려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쳐둔 안전망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걸까요? 진우 씨가 그 스탑로스 취소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찰나, 도대체 그의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핵심적인 해답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초보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이거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똑같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두세 배는 더 격렬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떠있던 파란 숫자는 내 삶의 뼈아픈 현실로 확정되잖아요. 우리 뇌는 이 고통을 마치 당장 생존에 위협받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뇌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3% 손실을 그냥 받아들인다? 이건 절대 인정하기 싫은 너무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반면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일단 버틴다? 이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뇌에 쫙 주입해줍니다. 결국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이 긍정적인 환상에 기대고 싶은 본능 때문에 진우 씨는 하나뿐인 생명줄이었던 자동 스탑로스를 스스로 취소해버리고 마는 거죠. 스스로 생명줄을 싹둑 끊어낸 직후 가격은 거짓말처럼 지지선을 무참히 박살내며 폭락해버립니다. 화면에 붉게 찍힌 마이너스 수치가 이제는 마이너스 10%까지 치솟아요. 진우 씨의 그 이성적이고 날카롭던 판단력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마비돼버립니다. 뇌는 오직 본능적인 방어 기제만 풀가동하면서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끔찍한 패닉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틴게일 전략,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죠. 손실 중인 포지션에 자금을 2배, 3배 더 쏟아부어서 평균 매수 단가를 확 낮추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을 타면 평단가가 뚝 떨어지니까 진짜 눈꼽만한 기술적 반등만 나와줘도 본전 탈출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낼 수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논리로 자기 자신을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스 자료에서 데이비드 김이 제시한 무한 물타기의 수학적 진실은 정말 냉혹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물타기를 할 때 들이붓는 자본은 명백하게 유한하잖아요. 반면에 시장이 밑으로 꽂히는 하방 압력은 무한하거든요. 이 유한한 내 지갑으로 무한한 시장의 힘과 맞서 싸우는 게임, 그 최종 결과가 과연 어떨까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된 파산입니다. 애초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전 재산을 밀어넣은 셈이죠. 소스 자료를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폭주하는 거대한 화물 열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꼴이다 라고요. 여긴 진짜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거긴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였던 겁니다. 진우 씨가 남은은행 잔고까지 영끌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절망적인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딱 이 무모하고 안타까운 비유랑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가 무너져 내린 이 끔찍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진입 1분 차에는 원칙에 기반한 아주 이성적인 플레이를 했죠. 하지만 10분 차, 손실 회피라는 인간의 본능에 굴복하며 스탑 로스를 취소합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땐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끝없는 물타기 늪에 빠집니다. 결국 새벽 3시, 그 냉철했던 분석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를 향해 제발 제발 딱 2%만 올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저 한 명의 도박꾼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시장은 어떤 감정도 자비도 없는 거대한 자연 법칙과 똑같습니다. 오로지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와 수급에 의해서만 굴러가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꽉 쥐면서 시장의 거대한 관성을 내 힘으로 거슬러 보겠다? 이건 트레이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오만입니다. 그래서 진우 씨의 이 비극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세 가지 뼈 때리는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 3%라는 그 작은 손실을 피하려던 본능이 결국 계좌 전체를 불태우는 대재앙의 방아쇠가 된다는 것. 둘째, 물타기는 유한한 내 돈으로 무한한 시장을 이겨먹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는 것. 셋째, 결국 이 무자비한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감정이 단 1%도 끼어들 틈이 없는 차가운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데이비드 김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언을 하나 남기는데요. 손절매는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시장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다. 와,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니에요? 손실이 났다고 내가 틀렸어 하면서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일도 이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하는 필수 비용, 즉 보험료로 내 머릿속 프레임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내 계좌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무조건 내 감정이 낄 수 없는 기계적인 스탑로스를 먼저 세팅하세요. 둘째, 일단 거래가 딱 시작되고 나면 세상이 반으로 쪼개져도 그 손절선을 밑으로 내리거나 취소하지 마십시오. 아예 우리 인간의 나약한 본능이 튀어나올 구멍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전략, 진짜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을 지키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그저 작은 실패조차 인정하기 싫은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을 뿐인가요? 다음번에 거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